네, 클래스는요, 우리가 지금 CSS를 한참 하다 보니까 클래스 하면은 점 찍은 그 클래스만 생각하시기가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그리고 클래스를 제가, 리액트 할 때, 그, 컴포넌트 만들 때 클래스 형식으로 만드냐, 아니면 함수 형식으로 만드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쓴다고 했는데, 잠깐 보여드렸었던 그 클래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클래스가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단 코딩을 하셨던, 즉 CS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언어들 있죠. 정말 큰 할아버지 언어들. 자바 언어, 자바스크립트 말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바 언어. 뭐 카드로 이렇게 아침에 띡띡띡 찍고 다니잖아. 띡 찍어가지고 그 단말기 안에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바, C 언어, C 샵, C 뿔뿔 언어 이런 걸로 다 짤 수 있어요. 그리고 로버트 프로그래밍, 회로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래밍 이런 게 다 그런 거대한 언어들, 네. 큰 할아버지격인 언어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그런 언어에서 웹에 사용하기 위한 간추린 문법, 또 간추린 어떤 그런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서블릿, JSP, 예,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코딩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넷 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옛날에는 ASP 언어를 썼었는데 이제 단넷 언어다 그래가지고 C샵 문법을 써야 하는데 C샵이 자바랑 비슷해요. 그 저는 C샵 문법 개발을 좀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언어를 할 때 클래스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에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던 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딱 왔을 때, 클래스가 없네? 그러니까 좀 우스워 보였지.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쓰는 그런 언어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격화가 되는 듯 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던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많이 사용돼가지고 웹 자체가 그 브라우저 웹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HTML 문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건 당연한 게 됐어, 지금. 그죠? 네, 누구나 다 손바닥에도 브라우저가 켜져 있어. 넘기는 게 다 브라우저야. 뭐 이런 브라우징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에코마스크립트 6 버전을 업데이트 칠 때 얘네들이 우리도 클래스 문법을 도입하자. 그래가지고 클래스가 도입이 됐어요. 이때 처음에. 2015년 버전이에요. JS202로. 그러니까 연도를 붙이는 업데이트 방식에 부르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ES 그 전에 유럽 무슨 전기 표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름을 줄인 게 에크마 스크립트가 그 이름이거든요. 에크마가 유럽 전기 무슨 표준 뭐 이런 협회 이름이에요. 거기서 이제 표준을 만들어서 제정하니까 에크마 스크립트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는 이름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에크마 스크립트는 옛날 이름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ES6 버전까지만 에크마 스크립트라고 불렀고요. 그 이후에는 JS 버전으로 업데이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2023년이면 2023 버전이 또 매해 발표가 돼요. 여기 잠깐 들어가서 볼게요. WCS 코र्스 자바스크립트에 보면 여기 버전이라는 거 여기 여러 번 내가 보여드렸죠? 여기 버전스 여기 보면 2009년에 ES5 그래서 에크마스크립트 5라고 불렀던 그리고 6라고 불렀던 요 시기에 발표됐던 JS 버전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얘네들이 이게 두 가지로 막 불렀었어 이때 혼용해서. 근데 이게 더 유명하게 불려졌던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야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더 유명한데 연도 붙여가지고 이름 넘버링 하자. 이때부터는 에크마스크립트 ES7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불렀던 이름이고 이때 업데이트가 대부분 많이 요즘 쓰는 최신 뭐 마던 자바스크립트, 모던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최신 자바스크립트 뭐 코딩 방법 또는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 걸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ES6라는 이름이 그래서 유명해요. 마지막 ES라고 부르는 이름이에요, 얘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 2022, 와, 2022까지 업데이트 됐어요.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 이게 2022까지 업데이트 안 됐었거든. 2023, 이제 내년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2023도 올라오겠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고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 쭉 여기 됐는데 에크마스크립트 6 버전에 업데이트된 내용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렛 콘스트 네, 이런 거 그 상수도 없었단 말이지. 상수 쓰는 것도 이때 생기고 에러 펑션도 이때 생기고 우리가 지금 for 오브먼도 그리고 map 오브젝트, set 오브젝트, 클래스 요 클래스가 있대. 그리고 프라미스라는 걸 이제 제가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미스는 약속. 약속 뭘 약속해야 되냐? 얘가 오기 전에 떠나지 마. 오기 전에 뭘 하려고 그래? 아, 밀가루를 반죽해야 돼. 그러는데 밀가루가 없는데 반죽을 시작했어. 밀가루가 없는데 어떻게 반죽? 밀가루가 데이터야. 밀가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프라미스야 그게. 밀가루가 도착했어. 물 붓고 이제 반죽해. 그러니까 프로그램 순서상 데이터가 늦게 들어오는 문제, 뭐 이런 거 순서상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세팅을 해주는 게 프라미스인데 프라미스도 이때 도입이 됐어요. 네.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뭐 이거 문법 다 하나씩 다 알고 있으면 좋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뭐 find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저희가 아직 검색 내가 아직 안 했더라고. 검색해야 되는데. 검색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문법들 많이 사용이 되는 것 중에 바로 클래스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는요. 객체 템플릿이에요. 객체 만들어주는 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추상화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추상화 기법. 공통적인 게 뭐네? 그거를 이렇게 뽑아서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줄 때 매번 객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모양의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틀 만들잖아. 틀에다 플라스틱 제품이면 플라스틱 붓고 뭐 음식이면 음식을 똑같이 섞어서 뭐 대표적으로 붕어빵을 이렇게 찍어내는 기계 같은 어떤 그러한 객체용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CS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니면 백단 개발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 자바 언어를 쓰거나 뭐 C#, C++ 언어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클래스 만들기를 막 먼저 해요. 그래서 데이터 추상화를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이거 필요해. 그거를 공통적인 부모를 하나 만들어 상속받아. 상속받아서 A, B, A를 상속받은 B, A를 상속받은 C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공통적인 걸 뽑아가지고 중복 코딩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고 모듈화를 다 해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을. 그래서 모듈이 합쳐져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A, B, C 모듈이 합쳐져서 D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중복되는 어떤 코딩 같은 것들을 계속 줄여나가요. 그리고 그 하나의 모듈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거를 객체 지향이라고 하거든요. 객체. 이 하나의 객체가 다른 객체하고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서로 상속받아서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이 객체와 이 객체가 서로 인터페이스를 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인터페이스라는 게 뭐겠어요? 이 기계를 내가 통째로 뭐 들어가지고 나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요런 게 인터페이스잖아. 이 기계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온도 높이고 낮추고 껐다 켰다 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 기능을 쓸 수 있게. 네, 그러니까 그런 기능, 속성과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클래스라는 것을 통해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다. 그리고 JS 클래스는 객체가 아닌데 이제 찍어보면은 함수라고 찍혀요. 클래스를 찍어보면 형을 타입 오브 딱 찍어보면 펑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함수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JS 객체를 위한 템플릿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엄격 모드에서 돌아가도록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use strict 그래서 문법 사항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클래스 자체는 엄격 모드를 안 해도 엄격 모드로 돌아가요. 네,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하는 데는 이제 이렇게 엄격 모드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선언 없이 사용하거나 그러면 에러 처리가 되고 이런 거예요. 변수를 선언 없이 원래 그냥 쓸 수 있거든요. JS가. 그걸 못하게 그런 것 하나하나 엄격하게. 자, 그래서 클래스 구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전개시켜 보는데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열어보고 뭘 열어보냐. 생성자 함수가 클래스의 시작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녀석이었거든.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템플릿. 얘도 객체 템플릿이라네. 생성자 함수가 객체 템플릿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클래스가 있을 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걸로 계속 썼었는데 얘네들이 클래스라는 새로운 템플릿을 또 제공해서 만들게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일반 함수하고 다르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문자로 펑션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속성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this 키워드로 이 안에 전부 등록을 했는데 꼭 이렇게 안 하고 이 안에 변수 선언을 해가지고 이 안에다 별도로 그냥 만드셔서 프로그래밍 코딩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 바깥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성자 함수를 생성시키고 노출시켜서 변경시킬 수 있는 애들이 이런 디스 키워드로 만드는 애들이. 그래서 여기 생성자 함수 자신이 되죠. 이 디스가. 디스의 의미는 또 여기서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나 얘랑 비슷하게 만들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기 좋게. 자, 그럼 이제 일단 모양이 좀 다르단 말이죠. 구문을 좀 보겠습니다. 클래스 구문.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함수는 펑션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JSX 문법 리액트에서 클래스라는 말을 직접 못 쓰는 이유가 얘 때문에 못 쓴다고 그랬어요. 클래스 네임 대문자로 해가지고 쓰잖아요. 여기서 속성명에 클래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클래스 네임을 쓰시는데 역시 대문자를 시작해요. 클래스 네임 이런 식으로. 클래스 네임을 뭐 꼭 클래스 네임 저렇게 쓴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함수는 소가로 중가로잖아요. 근데 클래스는 중가로로 클래스명 중가로 요런 형식으로 써요. 굉장히 단순하죠? 네. 단순성 있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컨스트럭터라는 애가 있어요. 컨스트럭터, 소가로 중가로. 네. 그래서 요 안에다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 컨스트럭터를 우리가 생성 안 해도 기본 컨스트럭터가 생겨요. 내가 클래스 만들고 이걸 안 만들어도 만들어요. 얘가 빈 컨스트럭터라도 만들어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내가 뭘 세팅하는지 볼까요? 컨스트럭터. 컨스트럭터. 요 밑에 가서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천천히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클래스 안에 컨스트럭터 이렇게 컨스트럭터 메서드 이게 이렇게 생긴 게 메서드예요. 우리가 저기 객체 안에 함수 만들면 그 메서드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 클래스 안에 만들어진 요 형태의 모양이 메서드예요. 근데 컨스트럭트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 기본 메서드라고 해요. 반드시 만들어진다. 메서드를 필수로 생성함. 네, 근데 내가 안 만들어도 코딩으로 만들지 않아도 자동 기본 생성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터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가 되어 있는 게 객체잖아요. 속성. 객체의 속성을 세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속성 세팅 메서드라고 해요. 일명 속성 세팅 메서드.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할게. 네, 속성 세팅 메서드라고도 합니다. 속성을 세팅하는 메서드가 있습니까? 그게 컨스트럭터. 네. 컨스트럭터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식 명칭이 있어요. 일명은 속성 세팅 메서드는 일명 그냥 그 속성을 그냥 불려주는 거고요. 공식 명칭. 공식 명칭은 생성자 메서드라고 합니다. 생성자 메서드. 컨스트럭터. 생성자 메서드. 컨스트럭터. 자, 그래서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안에다가 별을 좀 쓰시고요. 별을 좀 사세요. 네.
자, 클래스 메서드는 어떻게 쓰느냐? 클래스 안에 또 우리가 기능 구현을 해주는 메서드가 있겠죠. 클래스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는요. 클래스라고 하시고 클래스 네임 이렇게 쓰시고요. 중괄호 해서 딱 열어 놓으시고 여기에 당연히 컨스트럭터가 들어가고요.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내가 메서드를 쓰는 거예요. 메소드 1 언더바 1 뭐 이런 식의 메서드가 있다. 그럼 이런 메서드가 여러 개가 1, 2, 3 내가 이제 만들고 싶은 메서드를 쭉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름 소괄호 중괄호 이름 소괄호 중괄호.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거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객체 안에 메서드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객체에다가 내가 메서드 문법 할 때 생성자 함수에서 그게 나왔나? 잠깐만. 배열과 객체 잠깐만요. 배열과 객체 쪽에 객체 만들었던 거 있지. 여기 공유 객체 만들고 그랬잖아. 이게 문법에 이렇게 변수에다가 속성 콜론과 해서 속성에다가 함수 집어넣어가지고 함수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법이 확장 문법이 생겨가지고 얘를 안 써도 문법이 돼요. 근데 모양이 딱 보세요. 무슨 문법이에요? 이렇게 해도 문법이랄. 이름 있고 소괄호 중괄호 메서드. 이게 메서드. 이 안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따로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만들어 보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메서드를 여기서는 추가해서 만들 경우 컨스트럭터 메서드 아래에 하나씩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생성할 객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언더바줄을 하나 걷고요. 자, 클래스를 생성한 객체 모델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속성을 6가지. 내가 이거 아마 여기 생성자 함수에 만든 거 있잖아요. 요. 객체 모델.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걸 만들어. 요거를 똑같이 만드세요. 이걸 똑같이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똑같이 붙여넣어. 이렇게. 붙여넣었어. 객체 모델. 속성 6가지. 그러면 생성자 함수에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접 바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속성들 바깥에서 받아가지고 이 안에다가 세팅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똑같이 만드는데 속성 6가지. 요거는 컨스트럭터 메서드 안에다 구현합니다. 컨스트럭터 메서드 안에 구현. 네. 속성 6가지는요.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포스터, 제목, 개요, 감독, 출연, 문구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메서드 함수 한 가지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메서드
메서드 한 가지, 실행할 메서드. 이름을 메서드로 바꿔서 부르고 있고요. 예, 이거 컨스트럭터 아래쪽에다 이제 생성을 할 거면 되거든요. 요거 밑에 모양은 이거랑 다를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쓰지 말고 요거는 밑에 건 지울게요. 네, 요렇게 객체 모델을 요걸 쓰겠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로 생성 들어가 봅니다. 바로. 클래스로 객체 생성, 템플릿 만들기. 만들기, 클래스, 이름 나오죠? 네,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리고 movie info. 이름은 대문자로 하는 이름. 그리고 중괄호. 요게 형식에 맞다고요. 그리고 클래스 맨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아요. 함수랑 똑같아요. 세미콜론 붙이지 말고요. 여기다 클래스라고 movie info 클래스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생성점에서도 꼭 이렇게 또 방식을 꼭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예, 그런데 이제 생성점에서도 여기다 만들게요. 생성자 메서드. 생성자 메서드는 주로 속성만 세팅.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가 만들었던 컨스트럭터 나오죠? 여기 키워드니까 튀어나올 거예요. 컨스트럭터. 컨스트럭터 안에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가로, 중가로. 요게 컨스트럭터죠. 생성자 메서드. 요 폼 자체를 지금 저희는 이제 눈여겨서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컨스트럭터. 그럼 컨스트럭터가 뭔가 값을 이쪽에 받아들여요. 생성자 함수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 있죠? 여기 받았던 값을 요걸 복사해서 요 값을 이쪽에다가 넣어보세요. 얘가 이걸 받아. 그래놓고 여기에 속성 6가지를 세팅하는데 속성 6가지 세팅하는 게 뭐 얘랑 방법은 대동소이해요. this에다가 이렇게 세팅하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요것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다가 요렇게 속성 6가지 요 안에다 집어넣으세요. 그죠? 컨스트럭터. 그러니까 컨스트럭터가 속성 세팅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만이에요. 그죠? 속성을 딱 세팅해주잖아. 받아서 처리, 받아서 처리 이런 식으로 받아서 처리해서 요 안에다가 템플릿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를 밑에다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메서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메서드를 밑에다 만들어볼게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메서드. 메서드 뭐야? 이거 만들까? my method라고 할까요? my method.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값을 하나 갖고 들어오게 할까요? 텍스트 값을 txt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메서드죠. my method. my method라는 메서드. my method method. my method method가 됩니다. my method method. 네, 지금 여기에다가 컨스트럭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my method 하나 만들고 지금 뭐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텍스트는요, 응원 메시지가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txt 전달. 응원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리턴을 해서 어떤 값이 나오게끔 한번 해볼게요. 메서드 안에 리턴.
여기도 return이 있어요. return. 그래서 백틱 붙여놓고요. 백틱 사이를 발라 놓으시고요. 백틱 안에다가 내용을 쓸게요. 영화 모모의 감독님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찍어봤었거든요. 달러 중가로. 영화. 디스점 제목. 있죠. 디스점 제목. 제목 있어요. 디스점 제목. 의 영화 모모의 감독님 이름은 달러 중가로 디스점 지금 현재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감독 이름은 감독에다 넣어놨거든요. 감독. 네, 감독. 나의 응원은 달러 여기다가 텍스트를 박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 메서드를 갖다 쓰는 거야. 메서드에서도 return.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얘를 이제 호출해야 되잖아. 얘를 한번 찍어볼게. 무비 클래스 밑에서 클래스 데이터형을 한번 찍어볼게. 클래스의 데이터형이 뭐지? 찍어볼게요. 좀 로그 이렇게 클래스의 데이터형은 타입업 무비 인포라고 이렇게 찍어보세요. 데이터형 무비 인포. 우리 그 생성자 함수 때도 데이터형을 찍었었나? 생성자형의 데이터형은 여기 찍었었어. 생성자 type of move info. 지금 여기 생성자 함수 같이 열어놨어요. 5-5. 5-5의 생성자 함수도 열어놓고 보시면 여기에서 저희가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놓고 펑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애를 만들고 여기에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클래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지. 클래스 데이터형은 안 띄워놨었지? 한 번 더. 한번 하겠습니다. 데이터형이 뭐라고요? 펑션. 데이터형은 펑션이라고 나와요. 네. 펑션은 뭔가 일 처리를 해주는 네, 코드 저장소죠, 펑션이. 네, 그 역할을 클래스가 해준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찍어봤던 거, 생성자 함수에서 찍어봤던 건 뭐라고 나왔지? 뭐라고 나왔어요? 생성자 함수의 데이터형 펑션. 얘도 펑션이었지? 근데 클래스도 펑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 똑같다고요. 맥락이 똑같아. 네. 얘를 사용하는 맥락이 똑같다, 목적이. 그러니까 뭐 CS 프로그램을 짜시던 분들 뭐 그런 용도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겠지. 근데 좀 구현하는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프로그래밍 할 때랑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됐죠?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이거 한번 했었나? 생성자 함수의 데이터형은 찍을 때 생성자 함수의 데이터형 해가지고 66번째 라인에서 찍었거든요. 66번째 라인. 생성자 함수는 밑에서 만들었는데 위에서 찍었을 때 찍혀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랬죠? 생성자 함수도 함수거든요. 데이터형이 함수로 찍히잖아. 위에서 밑에서 만들었는데 미리 이게 로딩이 미리 됐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위에서 호출해도 호출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땡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허이 허이! 네, 빙하 타고 날아가면 호이 호이 그거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네, 둘리같이. 자, 그래서 여기 호이스팅이 되는 거지.
지금 위로 올려놓고 한번 확인해 봤어요. 위에 호출돼요. 클래스도 호이스팅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클래스 만든 거 위에다가 옮겨보세요. cannot access move info before 뭐뭐 하기 전에 initialization 초기화 되기 전에 즉 생성 전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호이스팅 금지. 네, 그래서 엄격한 문법과 그리고 유즈 스트릭트와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 그것도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시 원상 복귀해놓고 그 내용만 여기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뭐가 어쩐다고 클래스는 함수와 달리 잠깐만 밑에다 씁시다. 데이터에 펑션이 나왔잖아. 클래스의 데이터형은 펑션이다. 그러나 함수하고 달리, 그지? 함수와 달리 호이스팅이 불가하다. 호이스팅은 즉 위에서 생성 전에 호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순서 중요. 순서가 중요해졌어요. 네, 그 얘기고요. 화면에다가 제가 찍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생성 잠수에서 찍었던 거랑 이게 생성은 제가 만들기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생성자 함수 쪽에다가 내가 여기도 제목 감독님입니다.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생성자 함수 데이터. 그래서 영화 정보 배열 만들고 new 얘 생성자 함수 쪽인데 컨스트럭터란 말 나오네? 네, 메모리상에 얘를 들이부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건 똑같아요. 똑같다고. 이게 똑같아요. 지금 내가 조제, 영웅 만들었던 거 그리고 또 new movie info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0, 1, 2 여기에다가 포스터 이렇게 개별적으로 세팅도 이렇게 했죠. 개별 세팅까지 했는데 위에 거만 일단 해봐. 생성자 함수에 생성할 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요거를 카피해 가볼게요. 영화 정보 배열 변수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거를 클래스 쪽으로 가져가 보죠. 줄 한번 맞출게. 뭐야 이거 결이 같잖아. 다른 점도 있는데 결 자체가 되게 비슷해요. 클래스가요. 비교해서 보시란 얘기예요, 제가. 똑같은 건 아니야. 네. 구성 자체가 다른데 얘 사용 목적 자체가 템플릿으로 객체 템플릿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밑에 내가 찍어본 거 어디 갔지? 잠깐만. 객체 확인 한번 해볼게요. 객체 생성 객체 확인을 밑에서 해봅니다. 생성 객체 확인.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확인. MI에다가 저희가 담아놨으니까 콘솔 그럼 로그에다 찍어봅니다. 생성 객체 MI 이렇게 MI 네, 여기 보낼 때 컨스트럭터 쪽에서 이걸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맞지? 우리 여섯 개 받고 있는 거 맞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받고 있잖아. 그죠? 속성 여섯 가지. 나오고 있습니까? 셋업 됐죠? 클래스. 만드는 거 클래스로 만드는데 생성자 함수에서 했던 결과가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음흠. 오늘은 그냥 기본 모양만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얘는 또 상속을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내일은 상속을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기본 폼만 생성자 함수랑 매우 유사하군. 그러면 그 다음에 인스턴스 생성 후 각 속성을 직접 세팅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넣어보세요. 생성자 함수 여기서 찍었잖아요. 클래스 있는 데서 찍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 조심하세요. 인스턴스 생성 후.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 생성 후. new. 인스턴스가 생성된다고 그랬죠? 실제 그 템플릿을 부어서 만든 거, 실체화로 만들어진 메모리상에 생성된 애가 인스턴스예요. 인스턴스. 네, 인스턴트 커피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공장에 똑같이 만들어진 스틱커피가 쫙 있는데 내가 사서 내 컵에다가 실제로 들이붓고 뜨거운 물을 채운 거야. 그래서 만들었어. 그게 뉴예요, 뉴. 실제로 만져지는 애. 임술래, 아살라마이. 이거 나와요? 교섭? 똑같이 나오죠? 저 차이가 없다는 거지. 저 차이가 없어.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똑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찍어보는 것도 똑같이 나오겠네. 그러면 객체 확인했고. 이 로드 구역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쿼리 셀렉터를 하고 찍었거든요. 이 쿼리 셀렉터를 해서 잠깐만. 클래스 밑에 부분이 없잖아. 요 밑에 부분을요. 여기를 HTML 바디 스타일 시트까지 여기까지 다 복사를 하세요. 스크립트 로드고요. 로드 구역 여기까지죠? 객체 확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전부 복사를 하세요. 생성자 함수 쪽에 우리가 만들었던 로드 구역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컨트롤 시프트 엔드 하면 끝까지 가요. 그걸 다 복사하시라고. 여기를 쫙 복사해서 여기서부터 컨트롤 C! 클래스 쪽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이 아래까지 전부. 여기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스크립트 닫는 태그도 있고, 그죠? 헤드, 바디, HTML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다 붙여넣기 하세요. 똑같을 거예요. 요 안에 생성 잠수로 만든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클래스로 만든 타이틀만 바꾸세요. 클래스로 만든 객체. 그래서 무비 차트를 똑같이 뿌려보세요. 그럼 똑같이 나오겠지. 이거 돌리는 것 자체는 똑같으니까 그냥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그냥. 돌려! 그래서 클래스로 만든 객체 무비 차트. 그 객체 만들어졌으니까 객체 요리한 거지 이거는. 그냥 객체를 요리한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객체. 네. 이게 찍어봤을 때 똑같다 이거죠. 그게. 지금 여기 위에서 우리가 CSS 있고, return H-코드에서 여기 펑션 돌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영어 한마디 처리도 했고, 여기 화면에 뿌려진 거, make 코드 해가지고 return. 요 펑션. 요걸 돌려가지고, 객체 요리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내가 저기 뭐야, 얼럿 띄우는 거. 그게 좀 다를걸? 에러 나죠. 내가 보내는 값이 있어요. 여기, 그지? 여기만 수정할게요. 그거 붙여놓고 나면 나오는 건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온클릭, 여기를 좀 수정하시면 돼요. CBX4H L 온클릭
얼럿 창으로 메시지만 띄울 건데 여기 메서드 이름이 다르죠. my method 굉장하네. 뭐 이런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찍어보는 거죠. 여기다가. 해당되는 MI 밑에 메서드가 있지? 네, 돌면서 여기 L에다가 온클릭을 다 설정한 겁니다. 아까 여기 돈 L가 뭐야? CBX. 뭐죠? 네. 컨텐트 박스. 나오죠. 영화 조제 감독님 이름은 김종관. 나의 영화는 굉장하네. 이렇게. 여기다 메시지를 그걸 찍어줄까? 해당되는 넘버에 한마디가 뭐더라? 문구였구나. 문구. 문구. 네, 문구를 여기다 넣어줄게. 이렇게. My method. 여기 있는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네, 우리가 따로 그 함수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띄워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클래스는요, 목적사, 네, 템플릿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펑션에 없는 상속이라는 기능을 좀 사용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본 클래스 모양과 클래스 형태를 좀 알아봤고요. 속성과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생성자 함수와 기능적으로, 내용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구나. 라고 쉽게 일단은 접근을 먼저 하세요. 네. 이걸 뭐 CS 프로그램의 거대한 언어들, 뭐 자바, 뭐 C++ 언어 이런 데서 객체 지향 언어에서 사용되는 클래스 같이 거대한 그런 몸집으로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네, 간단하게 생각을 먼저 하시고 출발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푸시하겠습니다. 소스. 내일은 내일 내가 상속한다고 해놨지? 네, 내일 상속할게요. 네. 마무리.